네, 내일장 빅피처 이어가 보시죠. 오늘은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여기다 싶을 정도로 뚜렷한 활기참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는 쪽이 있어서 궁금해집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다시 시동을 거는 것 같은 쪽이 새로운 곳은 아니에요. 기존 주도 섹터입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조선주로 오늘 챙겨왔는데 실적 좋아지는 건 누구나 알죠. 문제는 타이밍이고 과거에는 계속 갈 수 있을까? 언제쯤 쉬어갈까 했는데 쉬어가는 동안 반도체가 좀 일을 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다면 반도체도 좋고 조선주도 좋은 걸까요? 뭐 사실 이제 실적을 의심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기관을 비롯해서 뭐 외국인도 그렇고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한 번 정도는 점검할 때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분기 말에는 항상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실적 보고서도 발표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가 좀 많이 강세가 나갔다고 한다면은 일단 포트폴리오 자체를 한번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가는 종목에 대해서 더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떤 섹터가 이제 강세가 계속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를 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조선주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만큼 소외됐던 뭐 기자재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운송 쪽 여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기지개를 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섹터가 같다라고 해서 여기를 급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저는 오히려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 이후에도 충분히 매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10월 30일입니다. 오늘 10월 30일이고요. 네. 내일부터는 또 10월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이제 실적 랠리가 또 시작이 되죠. 실적 발표 때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또 오버행 매물이 좀 일부 나올 수가 있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도 뭐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급락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접근을 했던 뭐 조선주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많은 종목들을 다 쥐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 하는데 왜 주가가 계속 안 갑니까? 이 말은 뭐 제가 늘 항상 뭐 예시를 많이 들었던 삼성전자가 왜 신만전자를 가지 못했는가와 같이 모두가 이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 비싸게 살 수 있는 이슈가 확고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는 게 미국의 이제 선박번주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박법이 사실 그동안에는 미국에 있는 설비 그리고 미국의 기업이 미국의 설비를 두고 또 미국인이 직접 운항을 할 수 있는 선박에 한해서만 뭐 세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사 선박 조선업계들이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는 걸 또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수주를 받아야지 실적이 올라가는데 수주를 받을수록 손해가 난다니 굉장히 웃긴 말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제 조선소에서 이제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세 영향들 특히 이제 중국산 강판에 대해서는 뭐 이미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매겨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선박건조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예외 조항을 두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현대비포조선 같은 기업들은 이제 좀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타격적으로 오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난 3달 동안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익절가 혹은 이제 단기적인 손절가까지도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정말 가격 전략에 있어서 좀 더 기민하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조선주 내에서 그렇다면 추가 시세 후보군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두 종목이고요. HD 현대미포와 조선선제로 압축해 주셨어요. 네, HD 현대비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리는 것처럼 이제 중형 선박 위주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선박이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내 취항을 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선보다는 이제 중형 선박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형 선박이라는 말이 중형 선박이지 굉장히 많은 물자들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선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건수의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제 조선선제입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그만큼 이제 차익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건데 조선선제가 사실 주가가 잘 가려면은 건설업종의 반등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접 기자재를 매출로 잡고 있는 기업인데 거의 국내 그러니까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조선선제 포트폴리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근로자분들이 우리 뭐 파업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공장 닫아버린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파업 복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내돈내산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입지도가 좀 굉장히 강하고 오히려 실적 발표 시즌이다. 그러면 지금 조선 경기는 다 기대감에서 상승을 했지만은 오히려 또 우리가 이제 하반기, 즉 우리가 3분기 이후부터 해서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종목별로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번 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양대 시장은 오늘 장에 있어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예상지수가 사실 오늘 뭐 플러스권도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일관된 수급 움직임이 또 없었다 보니 오늘은 약세권에서 양대 시장은 모두 연동되고 있습니다. 시종 상단주에서도 사실 어제는 힘내주는 종목이 있었다면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눈에 띄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고가 간 종목이고요. 이외의 종목들은 마이너스권으로 지수와 연동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 또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우려부터 해서 또 이제 장기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는 관망 심리, 경계감이 좀 팽배한데요. 오늘 그러한 분위기가 시장 전반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뭔가 방향성을 모색하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채로 양지수는 모두 다 파란불을 띠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 소폭 하락하면서 3,424선에서 문 닫았고요.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오늘 좀 더 깊었습니다. 0.5% 정도 하락하면서 842선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수급적으로는 양지수, 양시장이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매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오늘도 1,400원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4원 20전 정도 올라가면서 1,402원 90전에서 마감 지었다는 점, 여전히 1,400원대 부근에 있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볼 텐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물 출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1,000억 원 넘게 던지면서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더 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고가 랠리를 주도했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도 좀 나왔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에 대한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했죠. 제한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엔비디아도 2%가량 올라갔고요. AI 반도체나 기술주 중심으로 오름세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뭔가 훈풍을 받아가는 듯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권에서 움직이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돌아서더라고요. 삼성전자는 0.36% 소폭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함께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이 그래도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쪽이 좀 움직이는가 싶었는데 우선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한미반도체가 5% 넘게 오른 점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불을 띠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알테오젠 같은 굵직한 기업들은 모두 다 1%에서 2% 내외로 좀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유한 양행은 2%대 강세, 그리고 휴젤도 오늘 오름세였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장 초반부터 해서 좀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줬었죠. 오늘 3.6% 정도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 쪽, 지주사 쪽은 오늘 대부분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다시 한번 시장의 수급이 이쪽으로 가는 걸까요? 오늘 조선방산, 전력까지 오름세였습니다. 조선주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등 오름세였고요.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까지 다 같이 올라갔고 조선기자재 쪽도 오늘 힘을 받아갔습니다. 미국의 군함과 관련해서 MRO에 대한 기대감이 또 본격적으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항공 방산주들도 오늘 오름세였습니다.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미사일 생산량을 증대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모멘텀이 다시 붙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리호 4차 발사 날짜가 결정이 되자 오늘 또 그러한 모멘텀까지 붙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4.5% 정도 올라가면서 오늘 또 주도하는 흐름 확인됐고요. 2차 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LNF가 1.9%가량의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력 설비 쪽도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LS 일렉트릭이 3.6% 정도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장에서 강했었던 네이버 최근에 좋은 추세를 보였지만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2% 정도 쉬어갔고요. 카카오도 오늘은 반등하나 싶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은 1%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84,000원 아래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조선주 좋았다 말씀드렸는데 HJ중공업 오늘은 8%가량 올라가면서 거래량 상위 2위권 위치가 됐습니다. 일동제약이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상한가까지 장중에 나오는 모습 어제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삼성중공업 2% 넘게 올라갔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 보시면 IT토톱과 함께 네이버가 3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 로템까지 조선과 방산 관련주들이 좀 좋은 분위기를 나타냈고요. 한미반도체도 거래량 많이 실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또 일부 강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16% 급등하면서 거래량 상위권에 위치가 됐고요. 이외에도 뭐 보안이나 양자 컴퓨터 이런 쪽들도 움직였죠. 라닉스가 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 볼 텐데요. G2G 바이오가 최근에 또 기술 계약과 함께 좋은 이슈 전해지고 있는데 5% 정도 강세 보이면서 거래대금 상위 1위가 바뀌었습니다. 로보티즈는 여전히 또 거래대금 많이 실리면서 3% 가까이 올라갔고요. 로켓헬스케어, 오성첨단 소재 각각 개별 호재 있는 쪽 위주로 좀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쉬어갔지만 거래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9월 시작할 때는 힘든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으름장이 좀 있었는데 그와 다르게 이번 연도를 통틀어서 봤을 때 9월을 나쁘지 않은 또 한 달을 맞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보내줘야겠죠. 문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장입니다. 추석 연휴가 좀 길긴 하지만 여기서의 전략을 또 잘 챙겨서 앞으로의 좋은 분위기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4분기가 또 시작될 테니까요. 오늘은 밀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때 더 기회 잘 잡아야 하는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딜까요? 내일장 공략 세터는 결국에는 바이오주를 주목하자군요. 네, 뭐 날씨 추워지면은 바이오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예. 많이 하는데 뭐 실제로 지금 올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뭐 갑작스럽게 이제 하루 차이로 좀 날씨가 많이 선호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하반기에 이제 남아 있는 학회와 컨퍼런스 등 이제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 시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절기 바이러스, 뭐 지금 뭐 벌써부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조류독감이 벌써 한 달 앞당겨져서 지금 뭐 경기 파주시에 지금 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도 이것을 방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바이오 섹터긴 합니다만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바이오 그중에서도 우리가 방역 쪽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테마 중에서는 뭐 겨울 테마 이렇게도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절기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뭐 접종이라든가 예방 접종, 뭐 방역 이런 기업들의 섹터들은 뭐 충분히 한 번 정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는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네릭 쪽을 많이 만들었던 제약 쪽도 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진짜 이맘때쯤에 여러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서 주목도를 어디로 방향성을 둬야 하나 싶은데요.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직접 챙겨와 주신 종목이고요. 바로 녹십자네요.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20% 가량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적을 견인을 했던 것은 이제 글로벌 사업에 대한 확장세가 이제 뚜렷했다라는 것인데 아마 이제 작년에 녹십자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기대감을 들었던 이제 이 알리그로 같은 경우에도 이 혈액 제제가 굉장히 좋은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이제 활용 고객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매출액이 그래도 굉장히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매출액이 한 1,000억을 찍었다고 해요, 1년 동안. 근데 지금 이 알리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혈액 제제다 보니까 사실 안정성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이제 사보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체계가 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부실하다 보니까 사보험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이 사보험의 75% 시장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범용성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의약품 관세를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mRNA 백신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국내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뭐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코로나입니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RNA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다른 제품들로 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또 이제 어제부터 중국의 무비자 관광이 이제 허용이 네. 되면서 중국 관광객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현재 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코로나 피해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국경 지역 내에서 코로나 건수가 이제 뭐 보도가 일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방역 쪽에 좀 초점을 놔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녹십자가 이제 사실 올해 초에 대비를 했을 때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이 이제 지난 4분기 실적에 적자 우려가 보도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사실은 뭐 탄력을 잠깐 단기 변동성 위주로 좀 움직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술적인 매매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주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2만 2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연중 14만 8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십자 지금 구간에서 한번 흐름 보자 토픽 주셨고요. 저희 추가 전략도 받겠습니다. 한미약품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또 있었고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또 아래서 사신 분들께서 차익하시는 건지 싶네요. 한미약품은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사실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유럽 당뇨학회에서 3가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지난주에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당뇨 치료제 쪽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당뇨 치료제가 지난 2015년도부터 해서 이제 계속 가지고 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임상 성공이 됐을 경우에는 좀 기대감은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제가 아마 23일 날 이때 한번 이제 매도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이제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일단 명절 기간의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잠시 축소하셨다가 오히려 이제 명절 이후에 접근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술적인 대응 35만 원 선 이탈 여부만 이제 주목을 하신다면은 장중 대응은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10월 전략도 챙겨가십시오. 고맙습니다.